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4월 18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배석자 없이 비공개 단독 회동을 갖고 국정 현안과 인사 문제 등 전반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윤 대통령이 홍 시장과 회동한 직후인 지난 17일 새벽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 박영선, 양정철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후보로 급부각됐죠.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실의 기류가 윤 대통령이 홍 시장을 만난 직후 기류가 급변했다는 점에서 홍 시장의 회동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,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홍 시장은 선거가 끝난 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막말에 가까운 말로 비난을 해왔죠. 보수 지지층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인물인데 윤 대통령이 그런 홍 시장을 만난 것을 놓고 충격적이다, 이런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. 윤 대통령이 홍 시장을 만난 날은 국민의 뜻을 잘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, 이렇게 사과했던 국무회의가 열렸던 바로 그날 저녁입니다. 서울 모처에서 홍 시장을 만나 4시간가량 만찬을 함께 하면서 4.10 총선 이후 국정 운영 기조와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당시 회동은 윤 대통령이 제안해서 이루어졌는데 총선 패배 직후라는 점에서 홍 시장으로부터 전국 수습책 그리고 향후 국정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조언을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비롯한 내각, 대통령실의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홍 시장은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야당과 소통이 가능하며 야심이 없는 사람, 또 대통령 비서실장 선택 기준으로는 정무 감각이 뛰어나면서도 대통령에게 충직한 사람이 필요하다, 이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만찬 다음 날인 17일 오전 박영선 총리, 양정철 비서실장 검토 보도가 흘러나온 것을 놓고 홍 시장이 제안한 사람들이 아니냐, 이런 추측도 나왔습니다. 그렇지만 박영선 총리, 양정철 비서실장은 17일 밤 이미 기자가 취재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이전부터 대통령실 일각 또는 비선 라인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,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여권 고위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면서 홍 시장은 정치 경험이 많은 다른 복수의 인사를 첨가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. 홍 시장이 어떤 인사를 구체적으로 거명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죠.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총리직을 혹시 제안했던 것은 아니냐,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홍 시장 역시 윤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받고는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총선 직후인 지난 1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그런 말을 했었죠. 홍 시장을 총리로 모시고 국정을 상당 부분 나누어 맡는 것도 방법이다. 그렇다면 두 사람이 만나서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? 두 사람 사이의 대화이니 어느 한쪽에서 얘기하지 않는 이상 대화 내용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. 그렇지만 홍 시장이 최근 들어 SNS에, 총선 패배 이후 SNS에 거의 매일 한두 건씩의 글을 올려오고 있습니다. 따라서 윤 대통령을 만나기 전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윤 대통령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, 어떤 조언을 했을까, 이런 부분에 대한 유추가 가능해 보입니다. 홍 시장이 어제,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하고 돌아온 이튿날 새벽같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. 이제 보니 윤 대통령에게 전날 조언했던 내용들을 정리한 글이 아닐까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글 형식도 평소처럼 경어체이기는 하지만 평소보다 훨씬 정중하다,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홍 시장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. 싸움의 정석은 육참골단입니다. 내 것을 내주지 않고 싸움에 이길 수는 없습니다. 한국 정치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대결 정치로 일관해왔고 그 속에서 이기려면 끝없는 싸움에서 상처를 입으면서도 살아남는 겁니다, 라고 적었습니다. 육참골단, 살을 주고 뼈를 얻는다는 말이죠. 뭔가 아끼는 것을 버려야 더 큰 것을 얻는다는 말인데, 육참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홍 시장이 최근 타켓은 한동훈이었습니다. 가장 최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올린 글은 다시는 얼씬거리지도 말고 특검이나 잘 준비하라,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렇다면 육참골단이란 게 육참이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말이었을까요?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뭔가 더 큰 것, 아니면 더 큰 자리를 지칭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. 만약에 자리를 지칭했다면 비서실장은 몰라도 국무총리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그런 측면에서
굳이 박영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편에서 있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발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, 뭐 이런 조언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. 홍 시장은 또 민주당은 2세계에 익숙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당 사람들은 제 살기 바빠 몸살이기로 비겁한 생존을 이어왔다. 이제 그럴 때가 아니지요. 전사만이 생존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. 바닥까지 왔다고 자위하지만 지하실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. 어차피 가야 할 사람들은 미련 없이 보내고 남은 사람들만이라도 뭉쳐야 합니다. 내일은 내일의 해가 다시 뜹니다. 이렇게 적었습니다. 지하실 언급을 했다는 것은 이번 총선이 끝이 아니고 다음 총선 이후, 그러니까 더 큰 패배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, 이런 말을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더 정신을 차리고 더 확고한 정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, 이런 말을 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어차피 가야 할 사람들은 미련 없이 보낸다, 이 말이 이 대목에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지칭한 것이 아닐까, 이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어쨌거나 글을 읽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다시 읽어보니까 이 글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. 홍 시장이 송영길을 풀어주자는 문제의 글을 올린 것도 지난 16일입니다.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만난 바로 그날입니다. 만나기 전인지 아니면 만나기 후인지는 몰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윤 대통령에게도 아마 비슷한 내용을 언급했을 가능성 없지 않아 보입니다. 홍 시장은 16일 SNS에 선거도 끝났으니 송영길 대표도 풀어주고 돈봉투 사건도 불구속 수사함이 앞으로 전국을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?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웬만하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? 여야 관계도 달라지고 세상도 좀 달라졌으면 합니다.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. 네, 누가 봐도 대통령을 향한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때 당시까지는 우리가 그날 저녁 홍 시장이 윤 대통령을 만난다,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직접 전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, 아마 그날 윤 대통령을 만나서 4시간 동안이나 얘기했으니까 아마 이런 부분도 분명 포함되지 않았을까,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앞서 14일에 홍 시장은 또 이런 걸 또 올렸습니다. 윤 대통령이야 우리 당에 들어와서 정권 교체도 해주고 지방선거도 대승하게 해주었지만 도대체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준 한동훈이 무슨 염치로 이 당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겁니까?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. 내가 이 당에 있는 한 그를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. 한동훈 위원장을 저주한 글입니다. 홍 시장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나왔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당이나 보수 지지층 일각에서는 이처럼 이 시점에 홍준표 같은 사람을 만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했어야 했다, 이런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